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장은 그나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자리대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정지현 멘토님, 오늘 시장은 좀 기술적 반등인지 이것이 이제 바닥권역에서의 탈피인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 전망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거의 보합권역이네요. 1.38포인트 상승한 1883.83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수급이 꼬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2천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했고요. 기관은 장 막판에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매도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2억 정도 매도로 진행이 됐고 프로그램은 1,300억대의 매도세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제한된 그런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 대표주들 위주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 현대차, 그 다음에 유틸리티 쪽에서는 한국전력, 포스코, 철강 쪽이죠. 이러한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시장 상황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선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라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240.70포인트, 아직 이제 동시효과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243포인트대를 기본적인 좀 반등으로 나올 그럴 자리대가 놓여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형성되어 있던 저점 자리대죠. 요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230포인트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여유있게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이 지수적인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중소형 섹터들의 선방이 좀 더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좀 나타나면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러면 그 순환을 이용해서 종목을 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 자체가 참 애매모호한 구간 속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의 흐름을 보자면, 기술적 반등 자리대, 즉, 코스피 기술적 반등 자리대, 코스닥은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들. 자, 이 부분에서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 그러면, 코스피가 바닥권역이 명확해졌을 때의 부분입니다. 바닥권이 명확해진다는 것은 코스피로 다시 한번 바닥권역에 사고 싶은 욕망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게 된다면, 코스닥에서의 상승의 제한적 요인이 분명히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추세적으로 전환이 아니고, 그리고 바닥권역의 확인이 아닌, 아직은 기술적 반등 자리대라는 걸 방금 정재훈 멘토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지금 여러분들께서 함부로 이제는 코스피가 바닥이 아니냐. 그러면 내 종목에서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바로 또 그쪽에서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될 것은 성장성입니다. 그 성장성 스토리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나가셔야 되고,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CES 가전 전시회에서도 지금 밝혔던 바가 향후 이제 계속 IoT 즉 사물 인터넷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겠다. 그리고 모든 가전에
사물 인터넷을 입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장의 방향성을 그들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뚜렷하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2000년, 이제 후반대죠. 2000년. 그러니까, 2008년, 9년, 요런 10년, 요런 때를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디 쪽으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집중하겠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크게 갔죠. 그렇다면 지금도 이제 사물 인터넷은 시작점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의 순환매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통신 섹터가 올라왔다면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그 제품, 그 다음에 비콘, 뭐 여러 가지 지금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들을 순환시켜가면서 올라올 것이라는 것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참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체감지수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 코스닥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이 프로그램을 잘 시청하셨으면 코스닥 쪽으로 많이들 심지거든 매매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체감지수가 오히려 좋게 느껴질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고민 있는 종목, 머리 아픈 종목 이런 것들은 바로 전화를 드셔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상담 먼저 하나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인데요. 자, 이 SK 브로드밴드 매수 가격대가 4,440원입니다. 비중 20%고 5375님이 남겨주셨는데 지금 이 SK 브로드밴드의 성장성을 우리가 먼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통신이죠, 그죠? SK 브로드밴드 자체가 통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터넷 통신인데 이 인터넷 통신은 결과적으로 지금 가야 될 쪽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통신망이 먼저 구축이 돼야만, 즉 우리가 SK 브로드밴드라는 게 지금 그 IPTV라든가 이런 사업 쪽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통신망이 먼저 굳건해져야 이 IPTV 가입자 수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기가 인터넷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같이 수반되어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신 섹터가 먼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IPTV 가입자 수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성장성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지금 지지를 잘 받는 구간이 있어요. 일단 선을 하나 꺼봐드리면 4,180원 부근입니다. 이쪽에서 지지대는 늘 형성이 되고 있죠. 금일도 이쪽에서 지지를 명확히 하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 선을 제가 선을 많이 꺼본다고 여러분 해될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서 명확한 선 그리고 그 밑에서 2차 지지선 4,050원까지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것 같으니까 따라 들어가는 매수 방법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4,700원대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단기적으로 이걸 보셨다면 얼마 안 돼요. 4,500원대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4,7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화가 바로 오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SH 에너지화학요. SH 에너지화학의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700원에 20%입니다. 1,700원이요? 예. 20%.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기 실적하고 좀 그걸 보고 샀거든요. 그죠? 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실적이 좋은 부분들은 당연하겠죠. 그죠? 예.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예. 네, 너무 비싸게 사신 부분들이 있고 많이 밀리게 되면 종목 상담 해드렸는데 예. 많이 밀리게 되면 1,400원대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일단은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일단 1,700원짜리 때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인데 예. 일단 여유 있게 좀 보게 된다면 1,600원 정도 때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1,600원이 깨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한 1,400원, 1,300원 이때까지 밀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2,000원 선은 다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한 2,000원 정도를 보시고 예. 그 자리가 안착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한 2,5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600원을 좀 기준으로 예. 잡고 난 다음에 예. 2,000원을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세요. 단기적으로. 예. 그럼 설 이후까지도 계속 봐야 됩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명절 이후까지도 계속 좀 봐야 됩니까? 아, 구정 이후까지 봐야 되냐고요? 예.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릴까 싶기는 한데요. 그 정도까지는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1,600원 깨고 나오게 되면 구정 이후까지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한글과 컴퓨터. 예. 매수가는요? 2만원에 10%. 비중 10%. 선생님, 제가 뭐 몇 가지는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 4년 됐습니다. 3, 4년 되셨어요. 예. 수익은 크게 못 보셨죠? 수익은 저는 내 투자 금액의 한 50%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예. 예, 더 이상 제가 드릴 얘기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중을 약하게 실으시게 되면 굉장히 단기적 매매적 성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수익이 안 나는 쪽이 원래는 정석인데 선생님께서는 주식을 잘 하시는 모양입니다. 저는 주식을 살 때 처음에는 많이 안 들어가고 좀 나중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은데 예. 지금 처음에는 별로 조금만 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실력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 물타기라는 것은요, 그 처음에 많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 들어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죠. 그런데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종목을 물타기를 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나마 물을 타셨는데 그 종목들이 다 올라왔는 모양입니다. 그죠? 예. 자, 한글과 컴퓨터의 성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한컴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전자 쪽을 보게 되면요, 하드웨어적 성장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적 성장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가 왜 이렇게 못 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기준선이 있어요. 자, 이 기준선을 한번 볼게요. 2만원 부근입니다. 이 기준선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28,000원 부근까지 갔었는데, 자, 이 부분은 추세적 상승이었고, 지금 최근에 급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거를 빠르게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거에 지금, 이 회사가 돈을 들여서, 지금 자회사로 편입한 회사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MDS 테크라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됐는데, 그죠? 이 회사 지분을 사서, 이 MDS 테크가 지금 보게 되면 훨씬 같이 급락이 나왔더라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한글과 컴퓨터에서 주 사업 업종을 이 MDS 테크를 통해서 뭔가 지금 구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한글과 컴퓨터도 갈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자회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최근에 인수한 회사거든요. 그죠? 예. 이 한글과 컴퓨터의, 이 대표가, 주식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자, 그 한글과 컴퓨터가, 이전에, 소프트 포럼, 이런 쪽으로 해서, 회사를 인수해서 또 주가가 크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를 또 인수하면서 크게 올라갔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MDS 테크를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 대표 관계까지도 좀 자세히 알게 되면은 아마 선생님께서 한글과 컴퓨터를 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네, 다른 그 MDS 테크를 샀겠죠. 그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적 성장을 본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고요. 일단 여기까지의 반등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000원. 일단은, 반등이 나올 자리대는 22,000원 부분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자리대입니다. 그죠? 장기적으로는 별로 뭐 전망이 없습니까? 장기적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비중을 크게 실지 않으셔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비중을 조금 더 실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비중은 보통 주식 할 때 저는 한 60% 이상은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하시고. 한 40%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을 좀, 그러니까 어떤 종목 쪽에 지금 집중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에서는 굉장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인탑스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21,000원에 20%요. 21,000원에 20%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니, 오늘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네. 매수하신 이유는 혹시 있으세요? 삼성전자에서 올해 2015년도에는 네. 조금 그쪽으로 좀 수혜 같은 게 확대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샀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고 계속 좀 들고 가고 싶는데요. 자, 일단은 인탑스가 삼성전자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케이스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예. 그죠? 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나요? 더 늘어나고 있나요? 삼성전자가. 저 늘어나고 있죠. 줄어들고 있죠? 예. 중국 쪽에서 많이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요번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중저가 폰을 출시를 하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인탑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예. 단기적으로 일단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아마도 조금 횡보 내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참고 더 들고 가느냐, 아니면은, 덜어주고, 일단 다시 잡느냐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조정을 예. 만약에 받게 된다라면, 한 19,000원 정도 때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일단 오늘 매수하실 때 조금 고가권역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거래량이 일단 증가되면서 상승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좋아요. 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23,000원대, 4,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럼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일단 한번 좀 덜어주세요.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 덜어주신 다음에 다시 종목을 조금 길게 끌고 가시겠다라고 한다면 예. 다시 2만원 이하권역에서는 분할로 좀 잡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예, 23,000원쯤 오면은 다시 매도하고 나서 밑으로 빠지면은 다시 잡아가서 들고 가면 되겠네요. 네,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요. 예.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소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다음은 문자 상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실텍인데요. 1,500원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크루실텍, 보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티컬 트랙패드, OTP, 바이오 트랙패드, BTP를, 생산하는 회사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 지문 인식 관련해서, 그리고, 홍채 인식 관련해서에 대한 제품들,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지문 시스템, 지문 인식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그 휴대폰, 이쪽은 스마트폰 쪽인데요. 슈프리마 같은, 이 회사가 동사하고 비슷한 성격을 지닌 데가 있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똑같은 지문 인식이고 이런 보안 관련주이긴 하지만 슈프리마는 이제 그 스마트폰 쪽도 스마트폰하고 그리고 일반 그 회사 그리고 보안 시스템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회사라면 크루실텍은 스마트폰에 좀 집중되어 있는 회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중국의 샤오미라든가 화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저가 스마트폰들까지도 지문 인식 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시 빠졌습니다. 이유를 살펴보자면, 실제로 써보니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페이라고 해서 애플에서 지금 사용하는 게 있어요. 애플은 애플페이를 결제할 때 지문 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결제가 되죠. 그만큼 이제 애플에 대한 그 아이폰 쪽에 지문 인식 시스템은 굉장히 조금 편리한 반면에 지금 삼성이라든가 지금 샤오미라든가 이런 쪽의 지문 인식 시스템 바이오 트랙패드 쪽은 아직도 허술한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확산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그 전자 쪽은 뒤돌아서면, 구산업이 돼버리고, 오래된 기술이 돼버립니다. 바로 뒤돌아서면 오래된 기술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제, 얼굴 안면 인식이 나오고 있고, 생체 인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홍채 인식이 나오고 있고, 자, 이런 모든 인식 시스템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오작동이 없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옵티컬 트랙패드까지 넘어갈 때까지 이 회사의 성장성이 조금은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상승 가닥 구간을 잡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승의 폭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12,000원 부근이 오면 저는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보화학을 매수하셨네요. 4,64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영보화학이 2014년도 초에는 상당히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7월경에 이제 고점 형성해주고 밀려 내려왔죠. 작년보다 3분기 수익이 조금 부족하게 나온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4,600원짜리 때면 손실권역이 조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한 20% 가까이 넘게 일단 손실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눌리게 된다라면 아마 3,3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300원짜리 때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는 뭐 크게 매도를 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큰 물량은 아닌 그런 상황들이죠. 잠깐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122억이었었는데 올해 3분기까지 72억 정도로 조금 부진하게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화학 섹터 업종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화학 섹터 대체적으로 주가에 근데 좀 좋지가 않죠. 일단 좀 더 3,300원에 이탈하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4,000원에서 4,2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차 바이오텍입니다. 차 바이오텍. 네, 매수가가, 13,800원. 13,800원. 비중이, 예. 30% 되겠습니다. 30%. 네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버님? 이거 좀 산지가 좀 됐는데요. 예.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으면 되나? 저는 중장기로 하고 있거든요. 예. 네네. 중장기로 하고 계시는데, 네네.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으면 되겠나 모르겠네요. 아버님 서울경제 많이 보시진 않으셨죠? 좀 보는 편입니다. 보시는 편이에요? 예. 내가 지금, 전문가님 자주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차바이오텍은 늘 안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예? 들고 계시네요. 그죠? 어, 차바이오텍은 늘 제가 종목 상담이 들어오거나 해도 늘 안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작년도도 그랬고요. 작년도 예, 그때 예. 한참 이제, 차 바이오텍과 차 디오스텍으로 전환될 때도, 그때 네네. 전환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가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되,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서 주가 부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 회사가 만약에 차 바이오텍이 의사들이 대표로 있다면요, 지금의 주가의 흐름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았겠죠. 근데 지금 대표는 의사가 아닙니다. 아시죠? 네네. 예. 그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올랐다가 이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올라갔죠. 차 바이오텍과 차 디오스텍, 즉 분리라는 것 때문에. 그 이후부터 빠졌다가 뾰족상거리고 올라왔다가 다시 뾰족상. 이런 건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거는 굉장히 주가에 대해서 개인들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차 디오스텍은 알짜배기 그는 다 빼갔어요. 차 바이오텍으로. 그죠? 그 차 디오스텍은 계속 빠졌던 거예요. 자, 만약에 의사가 경영을 했다라면 이런 야근 짓을 했을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죠. 했겠습니까, 선생님?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였겠죠. 안 좋은 것은 빼놓고 좋은 것은 살린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언제부터 보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심리선을 다 견뎌냈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겁니다. 예, 좀 됐어요. 네, 확 뺐다가 확 들어 올렸다가 다시 확 뺐다가 이걸 어떻게 견디내십니까? 그죠?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은 아니에요. AK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걸 제가 2013년도 연말 때부터 강조를 드린 종목인데, 네네.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횡보 구간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강조가 되면서 받쳐주죠. 그러면서 다시 재상승, 또 횡보, 다시 재상승, 횡보, 다시 재상승. 이게 정상적인 원래 주가의 흐름이에요. 좋은 회사들은. 근데 차 바이오텍은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안 좋게 말씀드렸던.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해버릴까요? 차라리 이런 기업에 투자하실 바에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지금 13,800원 오래되셨습니다. 그죠? 이제 거의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예예. 지금이라도 저는 수익 전환되면 예예. 여기 14,300원 선이 저항대가 보여요. 이 저항대까지만 올라오면 그냥 매도를 하시고 네네. 사물 인터넷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4,500원 목표가를요? 예. 네네. 14,300원.
14,300원 메모해놔야겠는데, 목표가를. 예. 네네. 제가 선생님 입장에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쩐 종목이 궁금해 전화하셨나요? 파트론, 예. 파트론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2,700원이고, 비중은 10%. 12,700원에 10%요? 예. 조금 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조금 더 매수도 해서 될란가, 그것도 한번 문의해보고 싶고. 글쎄요. 저는 얼추 다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 예. 네, 한 14,000원대 초중반권역이면은 예. 한 번쯤은 팔아주셔야 돼요. 그럴까, 예. 네,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요. 예. 한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 오게 되면 예. 그때는 한 번쯤은 차익을 한번 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예. 다시 주가가 빠질 때 한 12,000원 이하권역으로 빠졌을 때 예. 그때 좀 다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두 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전 한 달 정도 됐고요. 예. SK CNC를 30% 정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조금 이렇게 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얼마 정도 보고 기다려야 되는지 싶어가지고요. 예, 매수가는 얼마나 되세요? 네? 매수 평단가가 어떻게 되세요? 21만 6천 원이요. 21만 6천 원. 네네. 비중은 30%시고. 아, 네. 예. 자, SK CNC. 지금 이 회사가 사물 인터넷 관련 회사인 거는 알고 계시죠? 사물 네. 인터넷 쪽으로 사업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네네. 그러면, 이 회사가 이만큼 올라오는 데까지 27만원까지 올라오는데도 사물 인터넷이 어떤 주요 핵심이 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죠? 아, 네. 최근에 적절한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고 다시 재상승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이 회사를 진짜 이제 궁금하시지 않을 만큼 예. 속을 파디봐 볼게요. SK CNC가 거의 지금 지주회사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네네. 예, 지주회사격 역할을 하고 있는데 SK 지금 네트워크스라든가 그 다음에 SK 지금 엔카죠. 엔카. 네. 그 다음에 지금 SK 쪽에서 하고 있는 정비 사업 부분들, 그리고 중고차 사업 부분들, 이 모든 것이 SK CNC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중고차가 지금 신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중고차가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중고차 수출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네. 중고차 쪽의 수익이 좋습니다. 그죠? 아, 네. 그리고 또, 지금 유가도 많이 떨어져 주면서, 오히려 중고차 쪽의 인기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자, 또 하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인포섹이라는 회사를 아세요, 혹시? 모릅니다. 네. 아, 모르시죠? 예. 그 인포섹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게 보안 관련주입니다. 아, 네. 사물 인터넷 관련 보안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여러 가지에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금호타이어처럼 흑자가 실제로 나와도 기업이 유동성을 겪으면 좋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아, 예. 그죠? 네네. SK 최태원 회장이 네. 지금 현재 구금 상태에 있죠. 구속 상태에 있죠. 그죠? 네네. 지금 기업인들 석방해줘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죠? 예. 그렇게 된다면 SK CNC로서는 오히려 주가의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아, 네. 예, 또 하나 지배 구조상 봐도
SK 쪽에 모든 물류라든가 이런 쪽을 담당하는 곳이 SK CNC입니다. 아, 네. 최태원 회장, 최기원 부회장 이쪽에서의 지분이 어느 정도 많이 확보된 회사 SK CNC죠. 그럼 들고 가시는 게 맞답니다. 아, 네. 아, 이제 궁금한 게 싹 사라지셨죠, 그죠? 자, 가격은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그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그죠? 네. 일단은 전 고점대 영역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전 고점대 영역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예. 여기서 차익 실현하시면 안 돼요. 아, 익절가를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익절가. 아, 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신 게 무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깨에 팔기 위해서는 익절가가 꼭 필요해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 즉 10만 원에서 지금 27만 원, 어떻게 보면 27만 원까지면 170%가 오른 종목을 중간에 조정 들어왔을 때 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강심장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조정 구간에서 자 내가 이게 크게 상승했을 때 익절가를 어느 정도 잡아가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예. 예. 익절가는 만약에 전고점대 영역까지 올라온다면 네. 익절가를 24만 한 5천 원까지 익절가를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전화하시면 돼요. 아, 네.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계속 주세요. 그러시면 네. 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하여튼 전화 많이 주세요. 네, 어제도 방송 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멜파스고요. 네. 6,020원에 비중 30%. 6,020원에 30%요. 예, 매수를 잘 하셨어요? 예.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한 달 정도 지금 들고 있는데, 네. 이거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가격을, 예. 왜 올라갔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냥 낙폭과대로 좀 사봤는데요, 그냥. 낙폭과대로? 예. 몇 년 동안 계속 빠지는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죠? 예,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죠.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예. 그럼 결국에는 저항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6,700원, 요 언저리대거든요. 6,700원, 6,800원짜리대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이 가전 박람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제 걸추 끝날 때가 됐죠? 네네. 그 기대감이 일단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중이라 하면 내일하고 모레까지 있겠네요. 그죠? 네네. 그때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일단 주 선반영을 받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한번 덜어주고 나서 다시 보는 게 좀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예.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일단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은 한 번쯤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낙폭가대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 보셨다는 말씀이세요. 그죠? 아니, 좀 중장기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네네. 뭔가 이 기업에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예. 메리트가 있어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큼 뭔가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움직이게 된다면 7,000원대 중반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청산가치보다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반등이 나오게 되면 7,5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신용 비율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신용도 이제 7%에 육박하죠. 그러면은 신용 매물도 부담스러울 부분들이고 실적이 돌아서는가를 먼저 좀 확인을 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을 저는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예, 안녕하세요. 예. 조이시티요.
조이시티. 예. 매수가는요? 20%에 예. 18,500원에 샀는데 언제쯤 팔아야 될까 싶어서요.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을 하다가 있었어. 일단 제가 말씀드려서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죠? 최근에 제가 아침 프로에서 조이시티, 썬데이 토즈 컴투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좀 드리면서 아침 프로 몇 시에 합니까? 아침에는 잘 안 예. 봤어요. 일찍. 아침에요? 예. 제가 9시 반에 출연합니다. 아, 예. 거기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역전의 그래요? 명수 시간에. 예. 지금 이제 스마트폰 게임 관련주들 어느 정도 하락폭이 끝났다. 지금부터 반등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컴투스는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 조이시티하고 썬데이 토즈는 머물러 있다가 오늘 이제 좀 급등세가 나왔죠. 사실은. 이게 장중에 크게 좀 올랐었어요, 사실은. 이 넥슨 GT의 상승과 이 넥슨 GT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요. 이 회사는 자 넥슨 GT 보겠습니다.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랐죠. 9% 가까이. 넥슨 GT는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올랐다 빠졌어. 예, 올랐다 빠져버렸죠. 자 그러면 자, 이 넥슨 GT가 지금 이제 여기서, 바닥권역, 즉, 고점에서의 바닥권역, 어느 정도 상승 구간에서 조정이 크게 들어왔고, 그 바닥권역을 탈피하고 올라오느냐. 자,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저항대가 존재를 합니다. 넥슨 GT의 저항대가 14,300원 부분이에요. 그러면, 조이시티의 저항대도 분명히 있었단 얘기예요. 자, 이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전에 저항대로 작용했던 데입니다. 23,300원. 사실 오늘 이게 올라왔으면 팔고 나오셨어야 돼요. 이 이상 올라왔습니다. 근데 매도를 못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추세선상의 어떤 그림이나 그 다음에 거래량적인 측면을 보면 저는 더 들고 가도 된다는 판단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크게 본다면 27,000원대 부분까지 그렇게 한번 들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투스는 얼마까지 갑니까? 예? 어느 정도 갑니까? 컴투스요? 컴투스가 대장이에요. 대장인데 어느 정도에 가요? 컴투스는 전에 지금 이제 상승했던 가격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고점대 영역까지는 쉽게 가려 보여집니다. 그까지 가겠어요? 예. 컴투스도 들고 계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문자 상담 좀 합니다. 효성 ITX를 매수하셨네요. 19,2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주죠. 일단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듯 했으나 다시 좀 되밀렸습니다. 아직까지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익 관점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거든요. 오늘까지 조정을 좀 받았고, 이거래일째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내일 정도가 되면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이고, 반등 시도가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10% 정도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1,700원대 초반권역까지 오게 된다라면, 지금 비중을 조금 10% 정도 더 매수하셔서 단가를 좀 낮춰보세요. 저는 단가를 낮춰보시고 난 이후에 한 2만원 언저리권역, 그 자리대에서는 추가 매수한 물량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한 22,000원, 23,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반도체인데요. 서울반도체.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36,000원이고요. 예. 비중은 30%. 30%요? 예. 어머니. 예. 이만큼 빠졌는데 뭐가 좋다고 웃으세요? 예, 진짜 고민돼가지고 있지야. 예. 이거를 좀 오늘 한 며칠 3일 좀 올라가더니 내려와가지고 제가 조금 올라가면 팔았다가 다시 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오늘 또 많이 빠져가지고 놓쳐버렸다, 그죠? 예. 그걸 어쩌고 싶었어요.
서울 반도체 회사는 되게 괜찮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의 어떤 윤리 관점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괜찮은데, 단지 지금 서울 반도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중국의 공격 때문입니다. 중국의 저가 LED 업체들 이런 곳에서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들도 어쩔 수 없는 가격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ED에 대한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서울 반도체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하락이라는 것은 갑자기 V자형 반등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자, 치킨 게임이 예를 들면 단순 악재가 있고요. 장기적 악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그 단순 악재 쪽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치킨 게임은. 자, SK 하이닉스를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쪽에 치킨 게임이 거의 한 9년 가까이 걸려서 종식이 됐어요. 이 치킨 게임은 단기적 악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장기적 악재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좀 올라오면 파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올라오면 미련이 생겨요. 그죠? 예. 올라오면, 이게 더 올라올 것 같은 미련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는데 또 싶어가지고. 그만큼,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지금 어떻게 손절해? 아이고, 이거 지금 여기서 바로 또 올라와 버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보통 손절을 못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장기적 악재냐, 단기적 악재냐를 파악해 보신다면, 장기적 악재니까, 이게 올라오더라도 크게는 못 올라올 것이다. 그렇다면, 전에 수급상 확 떨어진 부분까지 올라온다면,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지금 이건 추세적 전환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쭉 떨어지는 곳에서의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선 자체가 저항대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전에 지지대 부근이었거든요. 그죠? 이게 저항대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22,000원 부근이 저항대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님 입장이라면, 글쎄요, 아예 장기를 쥐고 갈 생각이 아니라면, 아예 진짜 한 4년, 5년 쥐고 갈 생각이 아니라면, 그렇게는 가져가. 시간의 어떤 손실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2,000원대 부근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 좋은 종목군에서 수익을 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입장이죠. 다른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국전자 인증이요. 한국전자 인증이요. 매수가가 4,075원이고요. 4,075원. 네. 비중은요? 60% 오늘 사셨어요? 네. 올라가니까? 네? 올라가니까. 네, 올라가니까. 네. 덥석 샀는데요. 네. 70%를, 60%를. 네. 한 방에. 예, 한 번에.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그게 얼마 정도 갈지 그냥. 한국전자 인증이 왜 올라갔는지는 알고 계세요? 저기, 보안 쪽? 예. 그 가전박람회 있었죠? 예. 거기에서 이제 삼성에서 새로운 OS를 탑재한 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보였었어요. 네. 근데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는 인증서에 대한 부분들이 액티브엑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 없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에서 이제 사물인터넷 쪽의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올라갔어요. 네. 자, 일단 보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한 4,500원, 4,6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4,500원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네. 이 전고점 자리 때까지도 한번 넘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비중이 60%세요. 예, 예. 그럼 예, 무리수를 두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은 4,600원 이상에서는 예. 절반 정도만 챙겨주세요. 아, 절반요? 네, 그러면 30%를 가지고 네. 나머지만 5,5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세요. 아, 그래요? 네, 욕심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1월 중순, 이재용 부회장하고 시스코인가요? 아마 만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1월 중순이요? 네, 1월 중하순경에. 네네네네. 그때가 한번 매도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욕심 갖지는 마세요. 네. 아시겠죠? 4,600원이요? 네. 네네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네네. 예. 오늘도 공부방 하십니까? 예, 일단 이번 주에 시장이 좀 어렵죠. 그래서 공급방을 이번 주부터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합니다. 저녁 9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로, 서울경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온라인 공개방송, 무료 공개방송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열어서 이런저런 얘기들 좀 많이 해드리니까요. 공부들 많이 하셔가지고 올해는 좋은 수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말에 저는 강연을 합니다. 지금 토요일 날이죠. 동부증권 인천지점에서 강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우리 투자증권 목동지점에서 강연을 합니다. 시간은 똑같이 오후 2시고 문의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인천에 계신 분들 또 그리고 송도에 계신 분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들 와주시면 제가 사물인터넷에 대한 명확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작되는 단계에서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순환매적 차원에서 그들 섹터 전체를 올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상승 구간이 남아있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